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수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은아입니다. 어느덧 수시 원서 접수까지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아, 3주밖에 안 남았어요. 네,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심지어 네. 이번 주 또 빅 이벤트. 두 가지나 있죠. 9월 모의고사를 8월 31일날 보는 이상한 사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8월 30일이 또 생활기록부 마감인 그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3 학생들 솔직히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정신들이 없어요. 이 영상이 저희가 이제 8월 29일에 올라가잖아요. 네. 미리 지금 찍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짜 또 이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도대체 언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너무 없어 지금.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가 종합전형을 내전에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교과전형 총정리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이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잖아요. 지역균형이란 말도 쓰는 요 추천전형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추천전형도 보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수능 최저가 존재하냐, 없냐.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냐. 그쵸. 네. 그리고 다시 또 분류를 해보면 최저가 몇이냐, 몇 할이냐. 최저가 3합이냐, 네. 2합이냐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서 3합. 아,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그 학교에서 좀 한다? 나 좀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 교과 추천에서 1등급 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등급 학생들끼리 경쟁한다라고 하는 이 3합 지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는 학교를 기준했을 때 3합이 진행되는 학교들은 6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뭐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의예과는 전부 다 뺐습니다. 그냥 순수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인문계하고 자연계열만 네. 하는 건데, 우선은 수능 최저 1등급 저는 이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맨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학교가 바로 고려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도 뭐 여기 넣어야 된다 하는데 서울대는 종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뺀 겁니다. 순수 교과들만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순수 교과 전형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학교 추천 전형이고 재적 인원의 4%. 그 다음에 교과를 80% 반영을 하는데 요게 되게 말이 많아요. 요는 왜 서류 20%. 이게 뭐야? 그쵸. 이게 과연 뭐냐? 교과인데.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바로 알고 보면 교과가 아니고 종합이 아니야. 종합이죠. 그러니까 걸러내려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말들이 많은데 네. 작년까지 그 입시 결과나 작년에 어떤 그 추세를 보면 이 서류 20%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했나 하는 부분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 그럼 올해까지 입시 결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고려대가 이 서류 20%로 일반고에 우수한 애들을 그 특목 애들하고 비교해서 잘라낸다? 좀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재적 인원의 4%면 진짜 1등급 때 애들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 고려대에서는 이제 요 재적 인원 4%라고 하는 요 1등급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을 뒀을 때는 당연히 뭐 특목 1등급도 들어오고 자사고 1등급도 들어오지만 걔네가 고대를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특목 1등급 아니면 자사고 1등급인 애들이 만약에 이 학교 추천을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학교 추천 들어왔을 때 서류 때문에 갈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서류는 왜 펴? 그 소위 그냥 인성을 한번 보려는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이미 고려대에서의 서류평가의 핵심은 제가 볼 때 그냥 성취도예요, 성취도. 성취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반영을 하는데 이거 원래 등급을 반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등급 반영하고 거기에 이제 뭐 세특이나 이런 걸 봐서 동일한 성적대에서는 조금 더 뭔가 우선해 뽑겠다 이런 느낌인 거지. 저는 이게 뭐 한간에 떠도는 자사고 뽑으려고 한다, 뭐 특목 뽑으려고 한다, 그럴 거였으면 재적 인원을 4%로 하지 않았어야 하는 생각이. 그렇죠. 자사고 특목이면. 그렇게 하면 의심되는 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연대. 그렇죠. 5%. 5%. 그러면 얘네도 5%를 했어요. 그렇죠. 5%가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좀 왜곡해서 볼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최저학력 기준은 뭐 소위 얘기하는 높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합 6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유일하게 모든 최저 과목 중에서 탐구를 2과목 평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렵네.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학교들은 한 과목 네. 합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무조건 2과목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요. 그러면 고대를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 과목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전과목 다 준비하는 그냥 일반적인 정시죠, 정시. 정신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인문계열에서는 한국사는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옵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네. 자연계열은 한국사 4등급 이내를. 그러니까 이거 다 맞췄는데 이게 만약에 4가 나오고 5가 나오면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야. 그럼 이 친구들 한국사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네. 예, 그냥 수능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고대 학추는 그냥 최저 맞추기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수능하는 거야. 하는데 그냥 내가 수시에서 고대를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정시까지도 쭉 봐야 된다는 친구들이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입시 결과 기준에서 봤을 때도 보세요. 1.0, 1.1, 1.2 아닙니다. 왜냐면 이 최저 맞추는 게 진짜 극악한 난이도. 그렇죠. 거의 의대 난이도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에서는 확실히 좀 떨어지죠. 자, 여기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일부 지역에 조금 좀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관하겠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입시 결과 기준에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붙기엔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1.0, 1.2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이 고대를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수능도 잘 안 되니. 그러면은 요 내신 등급들이 거의 1등급, 그러니까 이 내신 등급들이 거의 전교권에서 놀아한다. 예를 들면 전교 뭐 2등, 3등, 4등, 그렇죠. 5등, 네. 이 정도 라인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추측했을 때 요 동네 애들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렇죠. 수능 학습이 가능한. 요게 가능한 비평준화 하는데. 비평준화. 네. 요런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제 1등급 때 친구들이 쓰죠. 왜냐면 걔네들은 1.0, 1.1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자체 내신 능력이 그렇지. 너무 치열하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뽑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인천에서도 만약에 이 고려대 학추를 진짜 생각을 한다면 입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맞춰낼 수 있냐가 훨씬 중요해. 이거 맞춰낼 수 있냐. 이거를 일단 맞춰내면 솔직히 인천 애들은 더 경쟁력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우리 지역만 해도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요거보다 내신이 훨씬 좋아요. 저희 1.4 이런 학원에서도 지금 이 고대를 한 2명에서 3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가장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한 네, 거야.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을 과연 자기 본인들이 맞춰낼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지금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 3명 정도 다 열심히 해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최저를 셋 다 맞췄다? 네. 아,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있는 입시 결과 기준한 건다 저도 들은 게 있으니까 본 게 있으니까 이거가 훨씬 좋거든. 물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얘네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류 20%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원장님에 있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료들인 거야. 이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야. 본인들은 붙으면 좋고, 아니 저희는 그 친구를 보고 어떤 분석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나 네.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충족률을 보면 아는데, 이 고대는 충족률을 오픈했어요. 인문계열 충족률이 37.1%. 말이 안 돼. 3분의 1. 처참합니다, 진짜. 이런 충족률이 여태껏 나와본 적이 없어. 자, 그러면 자연결은 뭐 어마어마하냐? 요거보다 높은데 50%가 안 돼. 그러니까 반도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맞추기가 어렵고 거의 이거는 맞추기만 하면 일단 문 닫고 들어간 학과도 존재할 수 있다. 비선호학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학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서강대입니다. 네. 이제 서강대는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학교별로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프로테이즈를 안 하는 이유는 학교가 너무 작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하는 인원도 적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많이 뭐 몇 프로 할 수가 없어. 아, 여기는 저희가 이제 재단 자체가 이제 카톨릭 재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모든 전형에서 출결 봉사. 출결 네. 봉사를 되게 생각보다 좀 신경을 쓴다. 네, 이런 거 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최저 기준은 3함 6인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 빼고 보시면 아시겠죠? 사탐, 과탐, 그리고 직탐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직업탐구라는 과목이 원래 특성화고 학생들이 그쵸. 보는 과목인데 물론 이 고교장 추천은 특성화고 애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특성화고 애들은 원래 교과 추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특성화고 안에서 그런 학교들이 있대요. 전 본 적이 없는데 일반 학과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특성화고인데 일반고 애들처럼 교육과정이 있는 학교들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직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저도 처음 이제 이런 거는 특이하니까 네. 이거 탐구가 하나죠. 하나가 들어가는 3합 6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보면은 고대하고 서강대 학생들 학부모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탐구 하나, 탐구 두 개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은가? 똑같은 삼합인데 6으로 굉장히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한 과목을 더해서 같은 3, 3을 맞춘다는 그렇죠.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차이가 뭐 조금 더 높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1.5배 이상입니다. 공부량도 따져보면.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이하게 한국사가 없네요. 네, 얘네는 한국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옵션이 조금 차이가 있죠. 네. 그리고 입시 결과 기준에서는 그래서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 좀 큰 차이는 없는데, 자, 고대보다 확실히 붙는 학생들의 입결이 조금 더 높아졌죠.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서류 20%도 아닌 순수 교과 90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 내신을 더 많이 본다는 것도 있지만 좋든 나쁘든 최저가 완화됐다라는 부분에서 원래 고대 정도를 못 맞추는 애들도 여기는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애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성균관대. 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재적 인원은 10%예요. 갑자기 인원이 확 하고 늘어나죠. 재적 네. 인원이 엄청 늘어요. 네. 교과 100입니다. 여기는 아예. 제 여기는 뭐 예외 사항이 없어요. 얄짤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진짜 숫자 갖고만 싸움을 네. 시키네 애들을. 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계열별로 나누면 이제 크게 네 가지 계열로 구조되어 있어요. 인문계열, 자연계열이 있고, 네. 이제 글로벌 경영이라고 하는 이제 인문에서 글로벌 계열. 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서 소프트 계열을 나눠놨죠. 소프트를 분리시켜놨어요. 그리고 각각의 최저가 틀려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3합 6. 근데 글로벌 경영은 3합 5. 자연계열은 3합 6. 소프트 계열은 3합 5. 야, 한 단계씩 차이 나네. 네. 요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계열에 따라서 아니면 학과에 따라서 최저 조합이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계열은 올해 학교장 추천이 신설처럼 새로 만들어진 계열이에요. 여기 포함이. 네. 원래는 기존에 안 돼 있어서 작년에 입시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인문계열 기준하면 한 1.6에서 1.834 정도. 그리고 여기 뭐 자연계열은 1.68, 1.78. 소프트 계열은 요거보다 좀 높겠죠? 1.5에서 1.53.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요 라인이 되게 재밌는 라인들이에요. 어떤 라인들이냐면, 자, 지금 보면 네. 서강대하고 성균관대하고 내신 컷 차이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보시면 동일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성균관대는 1.61, 1.68, 1.52 이런 내신 이 입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평균적으로 1.6대의 입결을 갖고 있는데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시 결과 기준에서 보면 1.5대의 입결을 갖고 있죠. 네. 그럼 왜 이게 차이가 나냐? 차이의 핵심 알아 뭐냐면 작년에 서강대가 코로나 때문에 최저를 한번 낮췄어요. 3합 7. 아, 작년에? 예. 그, 한 번만? 서울대하고. 아. 서울대하고 서강대가 예. 3합 7로 원래 3합 6을 하려고 했다가 낮췄어. 근데 올해는 3합 6을 올해 다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3합 6을 그냥 그대로 했고 성원대는 작년에 3합 7을 했으니까 3합 7을 맞추기가 좀 더 쉽잖아. 그쵸.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훨씬 높은데 3합 7 안에 들어온 애들이 여기 간 거야. 요 라인이 있고 성균관대랑 올해나 작년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글로벌 경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얘가 원래 인기가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동일한 요건이라고 하면 네. 제가 그냥 이건 예측입니다. 자, 글로벌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될 것인가? 입결. 제가 볼 땐 요 인문계열 1.5대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동일한 3만 6을 네. 맞으면 당연히 서강대는 성대 글로벌 경영에 들어올 거고 자연계열 애들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올해는 저는 서강대하고 성균관대가 동일한 조건이라 하면은 저는 올해는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보고 내가 1.6인데 성균관대가 되는 것 같네? 물론 최저 맞추고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거꾸로 서강대가 1.6대의 입결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성대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 예상이 틀렸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출결 그러니까 이걸 내가 또 이제 네. 우리가 데이터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출결봉사 10%에 대해서 다들 궁금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영향이겠지가. 근데 알 수가 없었거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알 수 있어. 왜냐면 성대하고 서강대하고 딱 비교해보면 알거든. 같은 라인에서. 교과 100, 교과 90. 그런데 만약에 서강대가 이 내신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네. 그리고 성균관대의 내신이 작년하고 동일한 조건을 유지했다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당연히 선호도가 성균관대 높은데 왜 이럴까? 서강대는 출결 봉사에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도 발휘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올해의 제가 보는 요 추천 전형에서 서강대하고 성균관대의 좀 관전 포인트. 그렇죠. 아,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에. 입결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결이 역전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봐요. 그렇지. 동일한 그럴 것 조건.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는 그 3학 7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솔직히 진짜 왜냐면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 등급 때는 촘촘해서 그렇죠. 되게 민감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고. 자, 그렇지만 이 세 학교 라인이 1등급 대에서 거의 정점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최저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저가 낮은 학교들을 찾으면 두 가지 형태죠. 이합으로 아예 간다거나.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은 소개 안 하지만 외대나 경희대. 경희대 정도. 아예 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 나는 어차피 삼합을 준비했으니. 정시까지 갈 예정이네. 그러니까 나는 삼합 할 건데 하나만 낮은 학교 찾자. 그래서 찾는 학교가 바로 두 개 학교가 있어요. 삼합 7회 중앙대와 시립대. 그런데 중앙대와 시립대는 아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그 선 서로가 넘어가지 못하는 선이 하나 있죠. 그래서 제가 보는 진짜 삼합 1등급의 마지노선이 중대예요. 중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있는 이 네 학교가 1등급들이 지원하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짜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삼합으로 내가 교과를 쓴다 하면은 내장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탐구 두 개를 안 해. 그러면 서강 성균 중앙에서 세 장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냐 3이냐의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종합전형 두 장 쓸 거냐 세 장 쓸 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최상위권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 교과 세 장에 종합 세 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가. 그럼 교과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서강 성균 중앙 아니면 뭐 고려대의 서강 성균 하나에 중앙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라인 자체를 요렇게 갖고 가는 게 아니면 내장 다 쓰는 친구도 그렇지, 있고. 내장 다 쓰고 종합 두 장 쓰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는 좀 생각했을 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교과 3의 종합 3은 진짜 수능 최저가 영향력이 있지만 만약에 교과 4의 종합 2는 네. 얘기가 좀 틀린 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1.5 이내여야 돼. 아, 1.5 이내. 그렇지. 본인이 확고한 내신과 내가 생기부로 일단 상대방을 압살할 수 있다. 요게 확신이 서야지만 종합을 두 장만 쓰는데 당연히 두 장은 정해져 있어. 거의 연대 아니면 한양대. 그렇죠. 이게 거의 네. 정해져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쩔 수 없거든. 왜냐면 1.3부터는 무조건 서울대를 쓰기 때문에. 의대 뭐 그쪽으로 쓰기도 그렇지.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가 장난 아니야. 자, 보세요. 중앙대 지역균형이에요. 이제 중앙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중앙대 지역균형입니다. 고교별로 무려 20명. 진짜 많은 거예요. 20명. 20명 모집을 해요. 그리고 얘네가 왜 20명 모집을 하겠어요? 그죠? 에이, 가라! 가라! 니네들, 씨. 중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진짜 초반, 극초반 가면 도전하니까. 그러니까 가라! 니네 가라, 씨. 우리 인정해 줄게. 여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많이 모아야 돼. 그렇죠. 왜냐면 위에 있는 학교 라인이 보통 다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근데 자기는 최저가 3합 7이잖아.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교과는 90, 대신 우리 출교심 넣어줄게. 출교 열심히 진짜. 네, 코로나 때문에 이거 출교 중요하단 말이야. 네, 이거 맞추고, 자, 인문계열 한번 볼까요? 인문계열에서 기준점 보면 3합 7입니다. 자연계열도 3합 7이에요. 탐구는 하나씩만이죠. 네. 네, 한국사 4, 4. 한국사 4, 4입니다. 자, 입시 결과 한번 볼까요? 쭉 지금 본 것 중에 입시 결과가 가장 낮죠. 그렇죠. 인문계열이 무려 1.87에서 1.93. 거의 1등 후반이죠. 네. 자연계열이 요거보다 좀 나아요. 근데 되게 보시면 촘촘하죠. 1.71, 1.75.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 때도
중대는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연 계열 애들의 경쟁력이 너무 좋아.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충족률을 보면 네. 자, 중앙대는 충족률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 실제 경쟁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봤어요. 인문계열이 전체 지원자의 이 지원율이 11.13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안에서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있는 게 6.9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62%. 충족률이 62%인 거예요. 자, 아까 고대 37%. 그렇죠. 그런데 탐구 하나를 줄여주고 거기에 한 등급을 낮춰주니까 2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내가 보니까 3합7은 웬만하면 맞춰나는 거야. 어디 있는 애들이든. 솔직히 여기 인천 애들이든 어디 지방 애들도 3합7까지는 어느 할 수 있는 거야. 자연계에도 보세요. 지원율이 19.8이었는데 실질이 9.98이에요. 거의 50%. 반은 맞춰라네. 절반 정도 되죠. 오히려 자연계열이 충족률이 더 나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연계열에서 중앙대까지는 위아래로 쭉 널리지 않는다는 거죠. 상위권 애들은 확실히 그냥 상위권 라인 써버리는 거예요. 왜? 얘네는 7이 아니라 6을 맞출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을 맞추는 애들은 그냥 7을 맞추는 애들이 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6 맞추는 애들이 중대를 안 쓰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오니까 거꾸로 인문계열은 충분히 없죠. 왜? 여기 있는 애들이 인문계열은 다 쓰거든. 이 그치. 인문이 여기를 다 쓰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잘 안 쓴단 말이야. 뭐 굳이 여기까지 내려가 내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이 얘기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고등학교 학교 판이 진짜 되게 기형적인 거예요. 왜? 자연계열이 압도적으로 최상위권 학교에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1에서 10등을 딱 쭉 줄 세우면은 그렇죠. 문과에가 한 명 있을까 말까 대다수.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여기 있는 고려, 서강, 성균에 쓰는 자연계 애들하고 중앙대에 쓰는 자연계 애들은 선이 틀린 거야. 물론 내신으로 보면 비슷하지 않았는데 보세요. 내신으로도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 그래도 얘는 1.6대야. 1.7 초반이고. 물론 요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명확하게 보면 1.7에서 딱 라인 쓰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자연계열은 결국에는 이 요구 조건이 나는 매우 중요하다 보는 거야. 6이냐 7이냐. 그러니까 6 맞출 수 있는 애들은 7까지 안 내려가는 거야. 나 무조건 6 맞춰야 되는데 내가 왜 내려가? 왜? 얘네는 수학으로 맞춰내잖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얘네가 안 내려가.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불안정성이 적은 거야. 네. 내가 수능에서 최소 그 안정성, 그러니까 불안정성이나 불안전한 부분이 없어. 그런데 반대로 문과는 되게 불안전하죠. 그렇죠. 왜? 확실한 게 영어밖에 없거든. 문과 애들은 국어도 불확실해, 수학도 불확실해, 솔직히 탐구도 불확실해. 그렇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믿고 가는 건 영어하고 사탕만 갖고 믿고 가는 건데 반대로 자연계열 애들은 일단 무조건 수학, 영어도 영어 퀴, 네. 과탐 하나 어떻게든 지지고 가.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확고하게 국어 버리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되게 차이가 큰 거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중앙대에 쓰는 자연계열과 그 위에 쓰는 자연계열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왜냐면 충족률을 갖고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큰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중대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인데 진짜 실제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1등급 한 1.5 안짝에 있는 친구들은 중대를 한번 갸우뚱하긴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써야 돼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지극히 저는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기준. 당연히 저는 추천할 때 4개 다 쓰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일단 받쳐 써야 될 거 아니야. 6이라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족률이나 실질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학교 시립대잖아요. 근데 시립대는 어떻게 보면 1등급이라기보다는 진짜 2등급 초반 애들한테 거의 역전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거의 드라마틱한 학교라고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학교 2개가 시립대와 홍대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라인상으로 보면은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상위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들이지만 불구하고 그 안에서 10위권에서 가장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게 시립대. 그 다음에 15위권까지 계산했을 때 그나마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홍대.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기준에 있죠. 그런데 시립대는
삼합7을 그리고 홍익대도 3합7. 인문후 삼합7 자연계열은 이제 삼합8까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요 학교들은 딱 볼 때 우리가 앞장하고 뒷장이 완전 갈리는 것처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딱 봤을 때 약간 느낌이 틀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죠. 딱 선에 예, 그어져 예, 있고 예. 기가 막히게 거기에 맞는 입시 결과가 나와. 오차가 없어. 네, 되게 재밌는 학교들이에요. 자, 일단 시립대. 시립대는 지역균형 전형이라 부르고 고교별 8명씩 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지금 입시 결과 보시면 인문계열이 한 진짜 2등급 극초.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열 원. 그러니까 자원, 자투라고 하는데 자투는 우리가 흔히 하는 환경 건축계열. 이게 자투고 일반 공학계열이 다 자원이에요. 다 자원. 예. 여기는 이제 공학 소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원. 일반적인 뭐 공학계열이죠. 자원이 높겠네요. 자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1등급 후반이 1.97에서 2.114이고 자투는 요거가 좀 낮죠. 네. 아무래도 요게 이제 조금 비선호학과니까 그렇죠. 예전보다는 2.25에서 2.45. 자, 그런데 솔직히 2등급 초반 애들이 상위 탑 10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과 전형 3합 7만 맞춘다면 갈 수 있다라는 요 기준. 그러면 아까 앞장에서 봤던 요 중앙대,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시립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제 홍익대. 네. 홍익대도 학교장 추천인데 고교별 10명. 비슷하죠? 시립대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차이가 비슷해요. 다만 자연계열을 조금 더 후하게 줬어요. 3합 8까지. 그래서 실제로 내신을 보면은 인문계열은 2.3에서 2.32에서 2.3.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50%야. 그런데 75%가 2.3이야. 이게 뭐 의미하는 건지 아시죠? 네. 맨 마지막에 붙은 애가 어마어마하게 성적이 낮았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평균은 2.3인데 75%가 2.3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는 50%에서 99%까지의 간격의 차이가 조금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1, 2, 3, 4, 5, 6, 7이라고 얘기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네. 자연계열은 2.06에서 2.0. 굉장히 촘촘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보는 중앙대, 시립대, 요 홍익대 요 세 학교만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중앙대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비교를 했을 때 앞장에도 보면 인문계열이 그냥 1.7? 1.9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이 한 1.7 정도 됐단 네. 말이에요. 자 시립대가 지금 인문계열이 그냥 2.1 정도 돼요. 그죠? 그리고 자연계열 그냥 자연 원으로 계산해요. 원으로만 하고 있어요. 원으로만 네. 계산하면 얼추 계산했을 때 한 2.0 정도 되겠죠. 평균적으로 네. 따져보면. 그리고 홍익대가 인문계열 따지면 2.3. 그죠? 자연계열 보면 한 2.06이니까 뭐 2.05에서 뭐 7 정도 그 사이인 정도? 거죠. 예. 자, 딱 봤을 때 학교들 선호도 라인이 완전히 갈리지 않습니까? 기준점들이. 1, 2, 3. 그렇죠. 1, 2, 3.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계열은 고대, 서강, 성균을 쓰는 애들이 중대까지는 쓸 수 있지만 그 밑에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죠. 그러니까 1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자연계열 1등급은 제가 볼 때 이거예요. 고, 서, 성 아니면 여기에 플러스가 중까지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립대까지 안 써요. 네. 그렇게 해서 다 5교과를 쓰지 않아요, 얘네들. 왜냐면 위에 본인이 노린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아니면 아예 고소성 쓰고 여기는 이제 갈리는 거지. 나눠지는 분류. 근데 반대로 인문계 1등급 때 볼까요? 인문계 1등급 라인에서는 지금 보면 고, 서, 성, 중까지는 무조건 쓰고 심지어 시리까지도 시까지 그냥 쓴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문계 1등급 애들 입장에서는 고대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요. 맞추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솔직히 1등급 초반인데도 버리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패션 문과라고 하죠. 네, 자연계 1등급 애들이 안전빵으로 고대 문과를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네요. 아,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쓸 이유가 없죠. 위에가 있고 밑에가 있어서. 어차피 자기가 1등급, 어차피 봐봐. 어차피 고대는 4%야. 1등급밖에 못 쓴다니까. 그런데 왜 패션 문과를 뭐하러 해? 그러니까 패션 문과를 하려면 내가 등급이 낮은데 위에 있는 학교를 노리고 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연대는 가능한 그러니까 거죠. 고대 경영 같은 경우.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 고대 경영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고대 경영과도 취업 안 되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약간 지금 비인기학과 자연계를 가느니 그냥 나는 고대 그냥 경영을 가겠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는 수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정시에서는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요. 작년에 정시 최상위권 상위 10개 대학 경영계열 60%가 70%가 다 자연계열 애들 아니었어요. 그러면 고대 문과 가는 친구들은 진짜 깡깡으로 그냥 1등급 애들이 쓴다는 소리네. 진짜 준비하는 애들인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고대는 완전히 얘기가 틀린 거야. 범주가 넘어가는 게 고대는 수시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30%의 충족률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고대를 수시라고 생각하고 쓰니까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난 정시야. 정시로 고대를 갈 거야. 나는 정시로 고대를 갈 건데 수시가 안 쓰면 뭐 하잖아. 학교 자꾸 쓰라고 하니까 야 그럼 그냥 고대 쓸게. 아유씨. 그래서 붙으면 가는 거고. 응? 붙으면 나고 뭐 떨어지면 정시로 다시 그러니까 얘는 그 마인드 안 먹고 만약 고대를 삼합을 내가 어떻게 맞춰서 진짜 안 된다. 이게 안 돼. 이거 마인드 자체가 틀린 거고 그게 가능했다고 하면 나는 작년에 충족률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야. 우리도 50% 넘었어야지. 그렇지. 그 마인드가 됐으면. 그러니까 삼합 우리가 얘기하는 6인데 탐구 2까지 합치면 삼합 6은 단순하게 최저 공부를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정식 올인인 거예요. 이게 완전 레벨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다음에 한번 얘기할 거지만 고대 학추 있지 않습니까? 네. 학추 충족률이 교과 출전 충족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심지어 걔는 4합7이야. 그 4합7의 충족률도 오픈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4합7 정도면 한 10% 나와야 되잖아. 근데 걔는 거의 50% 넘는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소연이 말씀대로 그냥 나는 정시. 그 마인드로 간 거네. 그거라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고 그게 가능해야 지금 앞장에 있는 얘네들. 여기까지가 다 가능한 거야. 난 솔직히 여기까지도 봤을 때 충정률 학교들이 오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37%고 얘가 62%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추측하면 한 50% 되지 않겠냐 생각하잖아. 나는 50%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특히 인문계열은 한 40 몇 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가 알고 보면 성서 라인 아닐까? 실제로? 물론 이제 서강대는 이거보다 50% 넘었겠지. 왜냐면 작년은 7하니까.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했겠지. 네. 근데 성균관대는 50% 가야지 될까 말까? 그러니까 요 사이의 충족률들을 딱 계산해서 봤을 때 50%가 넘어야 내가 보는 기준에선 최저로 진짜 뭐가 되는 거지. 50%가 안 된다? 야 이걸 최저를 맞춰가지고 간다라는 그 얄팍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일단은 그 학교를 갈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합니다. 그냥 당연히 정시로 갈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수시를 쓰는 거지. 그래야지만 서울대도 써보고 연대도 쓰고 한양대도 상향으로 치서 완전히 그냥 빅6 그냥 6장 딱 쓰고 끝나는 게 제일 깔끔한 거거든. 그런 거 같네. 왜냐면 보통 학생들이 3합이라고 하면 3과목만 하니까. 그럼 안 되지. 4과목을 해야지. 내가 그게 가능한 학교가 중대. 그치. 그냥 3합 7이면 예를 들면 인문계열도 나 수학 버려. 그렇죠. 사탐 영어는 1등급 찍어. 국어 3등급 찍어. 그러면 사탐도 3등급 찍어도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313이 되잖아. 근데 여기는 312여야 되잖아. 겁나 부담스럽단 말이야. 왜냐면 국어가 2등급 안에 안 나오면 망하잖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1등급 대에 있는 인문계열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연계열들 진짜 313은 수학을 3 맞추고 영어 1 맞추고 탐구에 3 맞추는 거는 인문계열 한 3합 6 맞추는 거보다 쉬울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충족률이 50%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1등급 극초인 1점 내가 볼 때 5 이내 원래 3합7 맞출 수 있는 집단 애들은 안 쓰는 거야. 쓴다. 그러니까 1등 후반 애들이 중앙대 지균을 기적이라 보고 가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충족률이 50% 나오는 거야, 간신히. 그러니까 진짜 얘네는 3합7, 3합8 맞추던 애들. 그러니까 결론을 한번 정리해보면 중앙대 위에 있는 학교는 3합이라고 해서 3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그렇지. 중대 밑에 있는 학생은 3합이다 2합이다 그러면 3과목 공부하고 2과목 공부한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는 내신 성적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1.7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1.7 정도 되는 애들의 수능 준비에 대한 이 마인드는 물론 우리 지역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없지만 여기는 내가 볼 때 그래도 절반 이상인 애들은
이꼬르 정시랑 똑같다고 보는 거야. 어차피 나는 이꼬르 정시고, 왜? 이거보다 낮게 안 쓸 거거든, 무조건. 그래서 탐구를 2개 하느냐 하나를 하느냐에 따라서 고대를 쓸 쓰냐 안 거냐 안 쓰냐. 쓸 거냐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를 쓰는 애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1.5 이내인 애들하고 그렇지. 1.7, 1.8, 1.9, 2.0인 애가 붙는다? 이거야말로 자사고 4%네. 그러니까 1.99인 애들, 1.99, 1.9에 붙었다? 왜냐면 내가 볼 때 다 비평준은 아니면은 자사고 아니면 특목에 내린 거야. 그러니까 판단이 안 돼. 아, 그렇게 하니까 정리가 되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최상위권 1등급인데도 여기서 다 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정시라 생각하고 다 하는 거고 중앙대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나는 최저다. 최저 마인드인 거야. 나 그냥 세가면 어떻게 한다. 한다. 그런데 연결하니까 시립대 연결되고 여기 홍대까지 연결된다. 물론 제 개인적 논리입니다. 네. 제 개인적 논리지만 아니 이거는 메커니즘이 이거밖에 안 쓰잖아. 그치. 그냥 아니 이렇게 해서 딱딱딱 라인이 잡히니까 인문계열은 선이 여기까지 다 한꺼번에 쓰냐. 근데 자연계열은 선이 다 그어지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우리는 하고 나 재수한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 우리가 수능 최저 얘기하는 수능 최저에도 최저 조합이 왜 자연계로 훨씬 유리하냐. 인문계열보다. 그런 거죠. 결국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인문계열의 최저 요구 조건이 안 되면 솔직히 산업은 거의 어려운 거야. 근데 반대로 자연계열은 수학이 아무튼 최저 조합, 아니 1도 아니야. 내가 볼 때 2 아니면 3만 맞아도 가능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폭이 틀려. 영어는 1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면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최저의 핵심은 바로 뭐다? 수학이 돼버려. 그러니까 최저는 이제 수학이 모든 걸 결정해버린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그렇게 판단 안 하지. 그렇지. 수학을 안 하지. 그래서 내가 문과 애들한테 안타까운 게 최상위권 문과 애들 무조건 수학을 해야 돼. 근데 안 하지. 어쩔 수가 없어. 국어, 영어, 탐구에 올인하는 수가 망하는 거거든. 그럴 거면 아예 정시까지 생각하고 수학을 그래 기본빵을 해줘야 돼. 그래 나 4등급을 찍어낸다. 그래야지 내가 안 됐을 때 정시에서 내가 몰아서 한다. 그거를 갖고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걸 못 갖고 가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정시에서 멍청하게 이과 애들은 침공당해갖고 다 개발리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멍청한 짓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내가 그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1등급 대 학교에 대해서 문과는 정말 수시 이꼬르 정시예요. 자연계열만 최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오늘은 좀 짧아요. 뭐 학교도 몇 개 없고 다만 근데 이제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는 2학년 2학기부터는 정말 수능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산업을 맞추려면 근데 1년 이상 공부해야 돼. 그럼요. 그리고 정시라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은 약간 뭐 그런 내용. 그래서 뭐 아주 길진 않지만 또 아주 짧지 않은 그냥 최저 삼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거의 다 내피셜이기 때문에 너무 욕하지 마시고. 근데 들으면 재밌어. 네. 조합 자체가 그런 게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고교 추천 이제 삼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좀 짧게 잘라갖고 나갈 건데 지금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원래는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중간중간 시간 되면 한 개씩 네. 중간중간 시간 되면 한 개씩 계속 올려서 전체적으로 5개 정도의 이제 내용으로 좀 나갈까 5개? 해요. 그러면 한번 그냥 분류 한번 해주시죠. 삼합 여기서 볼까? 네. 삼합 그 다음에 이제 이합 2합. 그리고 이제 최저 없는 거 네. 추천 전형 시리즈로만 그 다음에 일반 교과 전형 일반 교과. 네. 최저가 있냐 최저가 없냐. 최저가 없냐 정도 그렇게. 아니면 뭐 일반 전형은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아직 뭔데 추천 전형은 조금 불리할까요? 그렇죠. 추천 네. 전형은 입결도 조금 자세하고 하니까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진짜 3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9월 모의고사 못 본다고 해서 실망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9월 모의고사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6월 모의고사보다 자기가 목표했던 원점수만 유지해서 나온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마지막까지 9월 모의고사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들 나오셔서 정말 마지막 최종 수시 학교 확정하실 때 쓰고 싶었던 학교들 네. 딱 쓸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좀
긍정적인 날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최강 스카이하고가 함께하는 최강의 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황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